1년 동안 매일 15시간씩 책만 읽으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옆에서 지켜본 건 아닙니다만 유튜브 채널 우기부기TV의 운영자이자 이 책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의 저자 손승욱 님이 그렇습니다. 사실 1년만이 아닌 그 이상의 독서를 통해 얻게 된 저자의 깊고도 넓은 통찰을 오롯이 느껴볼 수 있는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며 느낀 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쩜 이렇게 내가 겪은 모든 삶의 과정과 그 속의 고민에 대해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대신 기록하고 말해주는 것 같을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 책의 저자가 1년간 매일 15시간씩 책을 읽었다는 것이 의심되지 않게 되더군요. 왜냐하면 그 이상의 독서와 사유가 있어야 그만큼의 끈기와 집중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글들이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께서 읽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저 와영매는 지금의 제게 가장 맞닿아 있다 느껴지는 그 세 가지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1. 과거를 통해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기. 우리가 스스로의 성장을 느끼지 않는 경우라면 과거라는 것은 보통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생각할수록 흐뭇함과 기쁨보다는 작고 큰 후회가 먼저 떠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와 앞으로 살아나갈 미래에만 집중하기에도 바쁘다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래프를 가로축을 나이로 하고 세로축을 행복의 정도로 해서 그려본다면 그동안 우리는 살면서 어떤 시점에 대한 파편적인 기억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에 비해서 인생의 전체를 펼쳐놓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차분히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그때 그 순간의 기억을 더듬어 짚어볼 때에 내가 어떤 감정이었고 왜 그랬었으며 무엇을 좋아했고 싫어했었는지를 보게 합니다. 이런 과정은 현재를 살아감에 따라 자신을 충분히 돌아보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 당장의 현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거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조금은 객관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짚어본 과거를 통해 여전히 현재 속에서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모르는 우리 자신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생각으로만 정리하려다 보면 그 수많은 기억들 속에서 머릿속이 더 엉망진창이 될 수 있으니 꼭 쓰는 것을 통해 정리해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쓰는 게 그다지 쉽지도 또는 어렵지도 않은 애매한 것이죠. 하지만 기록을 남긴다는 건 언제나 유용합니다. 거짓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2. 아무리 노력해도 정체되어 있다 느낄 때 수많은 책을 읽으며 삶의 동기를 매 순간 부여받다가도 어떤 변화를 위한 노력을 어렵게 이어가다가도 현실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생존의 노력을 아등바등 이어가다가도 정체를 느낄 때가 온다면 그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노력이라는 것은 보통 혼자의 싸움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선택으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모든 순간을 대하는 일이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미친 듯이 바라지만 정작 조금의 자유를 허락받았을 때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해 고통받는 경우를 봅니다. 어느 한 조사에서 인간이 가장 우울함을 느끼는 시간이 일요일 오전 시간대였다고 하는데요.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요즘 같은 비대면 예배 시대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교회 출석, 예배, 소모임 등을 하며 우울할 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느낌이 무엇인지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기다렸는데 혼자이게 되었을 때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조차 까마득히 잊고 엉뚱한 일을 하다가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경우가 그 헛헛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런 경우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위로를 전합니다. 고치 속에서 자신의 몸의 변화로 인한 고통을 다 참아내었다가 결국엔 훨훨 날아오르는 나방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방이 되어 날아오르기까지 아직 머물러 있는 고치 속에서 충분히 강해지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고치 속에서의 기간을 잘 보내면 보낼수록 우린 더 강인한 생명체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강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3. 매일 100만 원이 주어진다면.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100만 원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100만 원을 그날 하루에 다 써야 합니다. 다 쓰지 못하면 남은 돈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다음날, 또 그 다음날 100만 원은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이 100만 원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쓰든 최대한 다 쓰는 게 이득이 되는 행위일 테고, 이왕이면 더 값진 일에 사용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겠죠. 어쩌면 당연한 이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당연하지 않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가정법이긴 합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 100만 원이라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은 다 쓰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지금의 1분, 1시간, 하루를 제대로 붙잡지 않는다면 1년, 또 그 1년이 그저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는 시간이라는 감옥에 갇혀 꼭 어떤 생산성을 일으켜야만 한 강박에 이끌려 지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 감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의 100만 원의 가치와 같은 24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만일 매일 1시간의 독서를 할 수 있다면 그 1시간을 통해 얻게 되는 새로운 통찰이나 지혜는 우리에게 그만큼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 1시간이 매일매일 축적된다면 어떨까요? 기하급수적인 우리 자신의 성장, 그만큼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비단 독서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결심하고 행동하고 노력하는 그 어떤 일들을 시간의 소중함을 바탕으로 성실히 해나갈 수 있다면 우리가 모르는 어느새 우리의 삶은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자격이 있고요. 그래야만 합니다. 부디 행복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말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와영민이었습니다.